예, 아주 기형이지요. 자두 같아요. 옛날부터 사과는 잘 깎았어요. 너무 심해요. 그렇죠. 이거는 전부 우리 식구들이 다 먹는 사과들입니다. 녹록기호도 맛있네. 엄청 맛있어요. 상큼하고. 사과 아저씨 뭐 하시나요? 제가 재배한 사과를 하나 깎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여기 엄청 크게 흠이 있는데요? 이거는 탄저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들면은 이 사과 안쪽으로 V자 모양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과는 팔 수가 없고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마트에서 그렇게 생긴 비슷한 사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뭐 이런 사과를 사서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병든 사과는 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에 어떻게 썩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과를 파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럼 혹시 탄저병이 좀 약간만 있을 경우에는 가정용 기스 흠과에 포함되기도 하나요? 일단 탄저병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는 무조건 가정용으로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탄저병은 보기에는 여기에 썩은 부분이 적어도 한쪽으로 많이 썩었을 수가 있어요. 네, 한번 깎아봐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일단 이렇게 도려냅니다. 이거는 깎기가 그러니까 한번 도려내 보겠습니다. 의외로 깊게는 이게 썩질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저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부패병. 그런데 약간 V자로 썩어 들어가지요. 네. 탄저병이 맞네요. 네. 썩은 깊이가 얼마나 심할지 안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껍질 부분만 약간만 썩었다고 확신이 들면 판매할 수 있지만도 요거는 탄저병은 안으로 어느 정도 이게 썩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봐서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밖에만 보고 조금 썩었다고 우리가 판매했을 때 소비자가 이거 깎았을 때 안쪽이 많이 썩었으면은 그건 상당히 낭패겠죠. 그럼 사과 아저씨는 흠 있고 병 걸린 사과를 주로 드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과 아저씨는 실제로 사과를 재배하지만 정상과 맛있는 사과는 거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팔아야 되기 때문이죠. 썩은 사과, 병든 사과, 못생긴 사과, 약간 색이 덜 난 사과, 이런 사과를 사과집 주인하고 가족들이 다 먹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정상과를 먹어야 더 이뻐지는데 우리 집 여자들은 딸내미나 아내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조금 못생기고 조금 병 생기고 이런 사과들을 주로 먹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정상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요. 사과집 딸내미는 정상과를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게 사과집 주인이 먹는 못생긴 사과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과들이 전부 팔기는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우리 식구들이 다 먹는 사과들입니다. 하나씩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이 사과를 보시면은 요거는 여기에 꼭지 부분에 열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과가 살짝 있으면은 흠과로 팔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심해요. 그럼 안으로 깊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과는 사실 이 속이 썩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쪽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먹습니다. 네. 자,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뭐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여기 동록도 살짝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썩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쪽도 썩었습니다. 이 사과는 두 군데가 썩었기 때문에 흠과라도 팔 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조금 썩어도요. 이 안쪽이 많이 썩은지 적게 썩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과는 팔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먹습니다. 자, 다음 사과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동록도 좀 있고 여기가 썩은 것 같지는 않고 뭐 벌레가 먹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안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쪽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가족용입니다. 이 사과도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뭐 멍이 들은지 이렇게 흠이 있습니다. 안 깎아보는 이상 이 안쪽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런 것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과는 뭐 이 정도만 보면은 흠과로 팔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반대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안쪽이 크게 흠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잔 흠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사과 자체가 보기 싫습니다. 이런 사과도 흠과라도 팔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 됩니다. 다음 사과를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쪽에 멍이 좀 생겼고요. 멍이 생긴 데다가 여기 약간 점 같은 것도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밑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안쪽이 썩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과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과는 여기 보면 동록이 좀 끼었네요. 요 정도 동록 끼면 사실 맛있습니다, 사과가. 그런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아이고, 이 동록이 너무 많이 끼었어요. 너무 심해요. 그렇죠. 이 사과도 사실 깎아버리면은 먹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안쪽은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록이 많이 끼어가지고 보기에 일단 안 좋죠. 네. 그러면 징그러워요. 이런 사과를 소비자들이 받으면 일단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것 기분이 같아요.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사과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썩은 건 아닌데 안쪽이 파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많이 파여 있는 건 아닌데 이 정도 되는 걸 흠과로 파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 찝찝해요, 팔기에는. 그래서 이 사과도 우리 식구들이 먹습니다. 사과 아저씨가 약간의 결벽증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판매 기준입니다. 자, 이 사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취급 부주의로 해가지고 여기 멍이 들었는데 그 때문에 팔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 사과는 기형 사과입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오, 예, 아주 기형이죠. 자두 같아요. 예, 이거 뭐 자두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거는 참 돌연변인데, 이거는 먹기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과를 팔 수는 없죠. 이런 사과는 공판장에서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사과집 식구들이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럼 이 중에 이 동록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동록이 많이 낀 사과를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아빠는 옛날부터 사과는 잘 깎았어요. 그러네요. 처음 깎으면요, 이 사과가 이 껍질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아이고 떨어졌네요. 끝까지 가도록 잘 깎았어요. 네. 근데 요거는 동록이 끼어가지고 그 부분이 떨어져 버리네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왜냐면 동록 낀 곳은 여기가 이 정상적인 것보다 틀려요. 여기도 동록 부분이 떨어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껍질의 그 텍스처가 다른가요? 예, 예. 자, 여기 안이 노리끼리 한 게 많이 있게 생겼죠. 한번. 동록 낀 사과 한번 먹어볼까요? 네. 동록 끼워도 맛있네. 엄청 맛있어요. 상큼하고 생긴 건 못생겼지만 맛은 실망시키지 않네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집신 장수가 헌집신을 심는다. 그렇죠. 사과집 식구들도 똑같습니다. 정상과는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못생긴 사과, 병든 사과, 이런 사과를 먹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딸내미는 정상 사과 먹을 일 별로 없겠죠? 딸내미가 나이가 어리면 제가 이런 사과 안 줘요. 왜냐, 좋은 사과 먹고 이뻐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나이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런 못내미 사과 먹어도 괜찮습니다.